조합원 절반이 이주비 대출 영원, 재개발 대혼란.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이자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 2025년도 6월 달에는 빅 이슈가 또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월이 넘어가기 전에 627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6월 금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저희 공교롭게도 네. 저희 그때 월 말에 촬영하고서 네. 그러고서 갑자기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미 627 대책에 대한 사항들은 네. 빠숑님 채널도 그렇고 저희 투미TV도 그렇고 많이들 이제 분석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을 갖다가 굳이 또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주비 대출 논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 이 이주비 대출도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면 이주비 대출 못 받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됩니까? 네. 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시각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또 얘기해 드리자면 네. 살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은 있다. 타이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책 유탄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규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을 텐데 2025년도 6월 27일자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다주택자 대출 금지하고 우리가 6억 이상은 대출 못 받게 하고 이런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한번 디테일한 사항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617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뭐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간단하게만 627 대책을 짚고만 넘어가자면, 대통령님께서 공약에서 수요 억제 안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니 입만 벌리면 뭐라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거 약속 폐기한 거 아닙니까?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우리 네 번째 공약상 보게 되면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일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또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되냐 아니냐 관련된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대출 규제는 예상했었었다. 그래서 저희 일전에도 이제 마지막 빠숑의 세상 답사기 영상 중 하나가 이제 규제 지역 전후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때도 제가 대출 규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대출 그렇죠. 규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됩니까 했었을 때도 보통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가고 아니면 자서 쓴 사람들은 세이프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고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대책이 튀어나왔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 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네. 이제 소급 적용하진 않고, 그리고 자서한 사람들도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주제 나옵니다. 우리 가계부채 관리 방안 FAQ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제 10번째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네. 여기 나오죠.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이다. 네.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청약을 받은 경우에서도 계약금 10% 넣고 중도금은 대출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주택자들은 이제 안 해주겠다. 네네. 뭐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뭔 상관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당첨 자체가 안 되잖아요. 다주택자는 당첨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걸리는 곳들이 보통 어떤 데냐면
이제 경기 외곽들, 경기 외곽들. 지금도 평택 이런 데는 미분양들 많잖아요. 네. 파주 이런 데는 경쟁률 낮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그냥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주택자들 중도금 대출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거 누가 받으라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일반 분양은 우린 모르겠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만 놓고 보자고 하면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는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규제가 된다. 뭐 그럼 일단 안심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627 대책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라고 하면 저 이주비 안 나오나요? 중도금 대출 못 받는 날 중도금 대출 못 받나요? 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못 받은 곳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사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해당 케이스 관련해서 수도권 주택 취득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 대출 금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 이 키워드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주비랑 중도금 대출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여기다가 대출 금지를 우리가 바꿔보면 되는 거죠. 이주비, 중도금.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겠지. 그렇죠. 다주택자도 전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이주비 규제를 해버리니까 다주택자는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참고로 이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만. 지방은 아직 해당 사항은 없고요. 네, 강원도 괜찮고 춘청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아직이라는 말은 제가 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 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대출 금지라고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주비와 중도금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같은 얘기죠. 다주택자는 이주비 중도금 대출 안 나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네.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1주택자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주비가 나와도 6억 상한. 중도금 대출도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까지죠? 네, 6억까지. 6억까지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627 대책 나왔을 때 아니 대출 금지라니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주비도 안 된대. 이주비 안 되면 우리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주비가 용도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주비 규제하면 이제 재개발재건축 올스톱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대책 나온 당일부터 막 전화 엄청 많이 오면 설명해주고 뭐하고 상관없습니다 얘기해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오늘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생각보다 여기 써 있거든요. 국토 이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에도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한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득한 곳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게 관리처분 인가 난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하려는 사람 네. 혹은 매수한 사람도 소장님 저 이주비 안 나오나요? 중도금 대출 못 받나요? 아니 이주비 대출 받은 사람조차도 네. 저 환수당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이고 소급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모르니까 혹시라도 소급할까봐 네, 맞습니다. 물어보지만 관리처분 인가 기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인가 기준이에요. 신청 기준이 아닙니다. 인가 기준으로. 그래서 관리처분 신청한 곳들은 상관없나요? 라면 일단은 걸린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나옵니다. 조합원 절반이 이주비 대출 영원, 재개발 대혼란.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일반인들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부동산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이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네. 그냥 처음부터 재개발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아파트 투자도 좀 해보고 부동산 하다 보니까 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대. 보니까 이게 좀 더 고수익 날 것 같은 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운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냥 이미 부동산 투자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입하지 생애 최초 주택을 재개발로 재건축으로 가는 경우는 요즘은 조금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흔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1주택만 있기보다는 내가 거주할 주택 하나 있는데 뭐 여기는 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나도 신축 살고 싶어, 좋은 주택 가고 싶어 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나를 또 묻어놓는 거예요. 즉 다주택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꼭 이게 다주택자만 문제냐? 1+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내가 84 타입 그리고 59 타입 그렇게 보통 많이 갖고 하시죠. 1+1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주택이 2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원래 1주택자였어. 근데 이것도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졸지에. 네. 네. 물론 이게 세목마다 따지는 건 다르지만 대출 기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낮고 입주권 2개도 2주택으로 카운트합니다. 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안 나오니까 아니 다주택자들은 저건 투기꾼들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1주택자였는데 네. 그리고 1+1 받은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갈취해낸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정당하게 네네. 단독주택 가지고 있거나 대지분이 넓어가지고 간평 가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2개 받는 사람들 있는 거잖아요. 정당한데 권리로 받는 건데 못 받게 되는 것도 이거 웃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전전긍긍 막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우리 한남이 구역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여기 한남 2구역 계속 기사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네. 한남 2구역이 제일 억울한 케이스 중 하나가 네. 우리가 다들 들어볼 법한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바로 관리처분 인가가 코앞인 곳이 한남 2구역입니다. 그렇죠. 한남 2구역은 진짜 억울한 게 이게 저도 솔직히 관리처분 신청 기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중 하나가 한남 2구역 관리처분 총회를 언제 했었냐? 2024년도 11월에 했어요. 얼마 안 되긴 했네. 예. 한참 전에 한 거죠. 작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이게 법에서는 뭐 30일 이내 해줘라 아니면 뭐 60일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제가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보면 인가 접수하면 실제로 떨어지는데 3개월 이내 떨어지는 꼴을 못 봤거든요. 막 보통 기본 3개월이 뭐예요?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벌써 7월이잖아요. 네. 7월인데 그 8개월 동안 끌고 다닌 거야. 구청장이 관리처분 인가 늦게 내줘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인가 기준으로 내버리면 억울하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늦게 한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 총회를 예를 들어서 적어도 5월 달에 했어. 6월 달에 했어. 그러면 타이밍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진작에 했잖아요. 그러네. 진작에 했는데 이거를 인가 늦게 준 거는 조합원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늦게 줬는데 갑자기 규제에 걸리는 거 억울합니다. 그래도 우리 신청일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게 그렇게 좀 인정해 줄지는 좀 끝까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한남 2구역 걸리는 걸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